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남자입니다. 남들에게 피해 안 주고 나름 착하게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저한테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고 보니 너무 억울하고 미칠 것 같았습니다. 한 달 전에 아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너무나 행복할 줄만 알았던 그날은 제게 가장 가슴이 답답하고 힘든 날이었습니다. 저는 O형이고 아내도 O형인데 태어난 아들은 B형이었습니다. 산부인과의 착오로 아이가 바뀐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머리가 너무 복잡했습니다. 학생 때 배웠던 내용들은 생각하며 인터넷을 열심히 찾아보았지만 아들의 B형은 의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누구한테 물어봐야 할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머리로는 친자검사 외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도저히 친자검사를 해보자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아내의 출산 이후 병원에서 있었던 6일이라는 시간은 고민과 답답함의 연속이었습니다. 병원 퇴원하고 처갓집으로 아내와 아들을 데려다 주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처음으로 손자를 보려 처갓집으로 오셨는데 근심이 가득한 제 얼굴을 보시더니 아빠가 돼서 이제 어깨가 무거워졌나며 농담을 던지셨지만 저는 전혀 웃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들과 아내의 혈액형이 적힌 병원 검진 결과서와 제 혈액형을 말하면서 아들의 혈액형이 말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쭉 이야기를 듣고 있던 장인어른께서 그럼 니놈 말은 내 딸이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았다는 거냐? 라고 하시며 엄청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저 같은 놈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며 집 밖으로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절대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인 결과를 말씀드리는 거라고 하였지만 끝까지 이상한 소리를 한다며 제 뺨을 때리셨고 아내는 저한테 실망이라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아내가 서럽게 울길래 일단 저희 부모님도 아기의 혈액형이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 수도 있으니 전문가를 통해서 정확히 알아보고 말을 했어야 된다면서 제가 너무 경솔했다고 혼을 내셨습니다. 순간 제가 알아본 인터넷 정보들로 인해 괜한 오해로 엄청난 실수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아내의 거짓말 눈물 연기에 모두가 다 속은 것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제 뺨을 때리고 저희 부모님도 저를 혼내시고 아내도 저를 원망을 하고 있으니 장모님께서 충분히 오해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서 제 잘못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풀고 가지 않으면 평생 오해의 골만 깊어져서 모두가 힘들어질 거라고 하셨습니다. 딸인 아내는 당당하다고 하니 친자검사를 해보자고 먼저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해를 풀면 되지 않냐고 하셨습니다. 검사의 정확도가 매우 높다고 하지만 혹시 모른다면서 3군데 검사업체에 의뢰하기로 하고서는 일주일 뒤에 다시 처갓집으로 모였습니다. 온 가족이 보는 앞에서 저와 아내, 아기의 침과 머리카락을 채취하고 3군데 검사업체에 모두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전화로 검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아내가 아이의 친모로 나왔지만 저는 아이의 친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4일 정도 지나니 의뢰를 보냈던 모든 검사업체에서 서류로 검사 결과서는 받았고 3군데 다 검사 결과는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이때가 아내의 출산하지 3주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이미 너무나 많은 고민과 걱정에 지쳐 있었던 저는 충격적인 결과에도 그냥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제 아이가 아닐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끝났던 것 같습니다. 결과서들을 가지고 처갓집으로 모두 모였습니다. 처남네도 오고 제 동생네도 왔습니다. 사람들 다 오지 않아서 결과서는 보기 전까지는 아내는 꼭 이렇게 해야겠냐며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결과서를 양가 부모님부터 처남네, 동생네까지 모두 보았습니다. 아내는 잘못했다며 무릎을 바로 꿇었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결과서 보기 직전까지 저한테 화도 내고 서운해하던 아내를 보면서 저를 대신해서 너무 미안하고 속상할 것 같아서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하나 고민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결과서는 보고 있자니 도저히 낯색 하나 변하지 않고 끝까지 우기던 아내의 본 모습에 더 이상 며느리로 같이 살기는 힘들 것 같다며 먼저 처갓집을 나가셨고, 아버지도 장인 장모님에게 똑같이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현명하게 잘 처리해 주실 거라 믿는다며 나가셨습니다. 변호사인 제 동생은 어떻게 해야 할지는 형과 형수의 결정이지만 형수의 외도로 인한 이혼 사유가 된다고 하면서 모든 면에서는 제가 더 유리하다고 하고는 아버지와 함께 나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처갓집에서 나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에게 애 낳고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는 아내에게 큰 상처를 주는 거라며 다구치던 아내가 맨발로 뛰쳐나와 나가는 저희 다리를 붙잡고 잘못했다면서 비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당장 용서해주고 가라면서 평생 다 갚으면서 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생각이 들지 않고 빨리 결정할 수도 없는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아내는 맨발로 제 차를 타서 집까지 따라왔고 집안에서 하루 종일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연차를 내고 3일 정도 아내와 같이 있으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고 다른 아이를 임신하게 된 경위도 듣게 되었습니다. 홍대 쪽으로 외근을 갔다가 일찍 끝나서 같이 외근 나갔던 여직원들과 클럽도 가고 헌팅 술집도 갔다고 하였습니다. 가볍게 몇 잔 먹고 집에 간다는 것이 만취를 하였고 눈을 떴을 때는 헌팅으로 만난 처음 본 남자와 침대에 누워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옷을 입고 나와서 집으로 왔고 아무리 생각해도 처음 본 그 남자와 관계를 가진 기억이 없어서 별도의 피임약을 먹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결혼 이후에 제가 아닌 다른 남자와 문제가 있었던 것은 그거 하나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아기는 제가 싫다고 하면 절대 제 눈에 안 보이게 할 테니까 한번 용서해달라며 다시 시작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몸매 망가진다면서 임신하는 것이 그렇게 싫다던 아내는 몸조리 되는 대로 진짜 제 아이를 갖자면서 계속 용서를 빌었습니다. 결론은 애 아빠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고 게다가 약 1년 전에 간 모텔과 술집의 CCTV를 찾아서 애 아빠를 찾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제 눈에 안 보이게 한다지만 좋은 방법이 없으니 결국에는 제가 같이 키워야 되는 상황이 올 것이 뻔했습니다. 도저히 이런 현실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는다며 일단 이혼 쪽으로 생각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아내의 외도 사실을 듣는데도 화도 원망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기만 하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